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한 주간 투자 어떠셨습니까? 원래 연초에 주가가 대략적으로 지난 해보다는 상승하는 뭐 연초 효과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운을 느끼기가 너무 어려운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거나 좀 부러워하거나 이러는 거 뭐 이해합니다. 예, 저도 해외에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 개별 종목의 한 종목가 척후병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감시병 삼아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있긴 한데 큰 비중을 두진 않고요.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뭐 딱히 거기서도 그다지 뭐 그렇게 잘 수익을 내고 있진 않아서 해외 ETF가 훨씬 더 수익이 잘 나고 원자재 ETF 이런 쪽에서 더 수익이 난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국의 그런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내 주식 진짜 더럽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요새는 특히 대선 시즌도 겹쳐서 정말 작은 뉴스 하나에도 주가가 너무 등락하고 요동치고 하니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지옥 같은 시장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뭐 해외 ETF를 포함해서 국내 ETF와 국내 기업에 투자를 여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대한민국 직장인 분들과 개인 투자자 분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셨으면 하고 국내 주식도 희망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다. 예, 우리는 투자를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런 수익을 노후로 가져가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 중에 하나가 한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생각이 변한다면 영상을 또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죠.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대기업의 오너 리스크도 있고 공매도에 대한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시스템이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죠. 앞으로 그거는 대한민국 주식이 증권이 대한민국에 있는 투자 관련된 그런 법규나 제도가 좀 재정비되어야 될 그러한 사안이고 충분히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변화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잘 갖춰져 있고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으로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이 바뀐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고 지금 투자한 사람들이 그때는 제값을 받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한국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이 잘 돼야죠. 한국만큼 외국에 투자하기가 이렇게 수월한 나라도 없다고 해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받은 환경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내 증권사에서 ETF로 하고 있는 해외 ETF에도 충분히 많이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그러한 수수료가 증권가에도 또 흘러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또 ETF를 개발하게 되고 그런 것에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더 많이 알아봤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익률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하고 좀 다르게 수익률을 바라보고 있어요. 수익률은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갖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수치? 그게 평균 단가가 있어야 평균 단가에 대한 현재가가 수익률이죠. 내가 평균 단가를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수익률은 등락이 있겠죠. 대한민국의 시장 상황이 박스권에 갇혀 있기도 하고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가는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현재가는 기업의 뭐 가치, 뭐 아니면 유동성, 뭐 뉴스, 테마 이런 거에 의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요. 이게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의미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그거는 뭐 잡을 수가 없어. 기업의 가치를 내가 대략적으로 판단하지만 그 기업의 주가를 내가 어떻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할 수 있는 거는 평단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평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건 뭐냐? 매수한 그 평단가보다 낮은 가격일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 나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투자는 투자금과 현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난 100% 투자한다? 100% 투자한다? 그럴 수 없어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과 초보 투자자분들은 절대적으로 일정 비율의 현금을 가져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투자의 고수, 나는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이 기업의 저가와 고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제 영상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직장인이고,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힘들고, 그런 분들. 그리고 제가 항상 종목을 이야기할 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민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리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어느 기업에 몇 퍼센트가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리스트가 순위로 나온단 말이죠. 상위에 있는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네, 일단 종목 얘기는 여기서 하고 끝내고, 종목은 어떻게든 선정을 했어. 그렇다면 나는 이 기업에 대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야 돼. 근데 현재가 저가냐, 현재가 평단가가 낮은 가격이냐, 과연 어디가 낮은 가격일까 확인할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 주식의 가격이, 그러니까 지난 차트를 보잖아요. 차트를 보면 현재가가 지난 주, 지난 달, 지난 해보다 주가가 엄청 많이 내려와 있을 때가 저가예요. 그때 사야 돼. 근데 그때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면 나눠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일정 비율의 현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100의 금액이,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100 중에 70은 투자를 하고 있고 30은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주가가 계속 내려갔어요. 주가가 내려가면 70이 69가 되고 68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68과 30을 더하면 98이잖아. 그렇게 됐으면 98의 70%를 또 투자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99대 29 이런 식으로 해서 7대 3의 비율을 맞춰가는 거야. 그 얘기는 주가가 평단가보다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매수 법칙이야.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업을 분석했고 그 기업이 안전하고 향후 20년, 30년 이내에 이 기업이 꾸준히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기업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포스코, 현대제철, 기업은행, S-오일, SK, LG유플러스, KT, 한국전력 이런 거. 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빼먹었네. SK 하이닉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 아는 기업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려운 기업, 듣보잡 기업에 투자하지 말자고요. 안전한데 이럴 때일수록 대세 상승 기간에는 오히려 더 작은 규모의 기업과 비전이 더 있는 기업들이 더 상승률이 높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이 되고 시장 상황이 어렵고 미국에서 연준에서 테이퍼링 한다고 그러고 성장 기업들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뉴스에서 불안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배당 잘 주고 최근 5년간 배당을 준 기업, 그러면 그 기업은 최소 10년, 20년 된 기업이란 말이에요. 배당을 줄 정도면. 그럴 정도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했으면 일단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투자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10,000원에 매수를 했으면 그 다음번에 11,000원이 됐을 때 다시 사지 말자고. 근데 다시 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비교군이 너무 많은데, 올라가도 살 수 있고 내려가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투자해서 성공하고 싶고 투자를 배우고 싶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팔아야 되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는 가장 간단하게 7대 3의 법칙으로 투자금 7, 현금 3, 요 정도? 아니면 투자금 8, 현금 2, 이 정도 비율을 유지하면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자, 이 얘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시점은 쉬워요. 매수 시점은 나눠서 사기만 하면 돼, 그냥. 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얘를 쪼개서 최대한 나눠서 사면 돼. 뭐 일주일에 한 주씩 사든지 하루에 한 주씩 사든지 최대한 나눠서 사는 건 가능해요. 이건 쉬워. 매수는 쉬워. 근데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이게 매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갈린단 말이죠. 근데 매도를 참 이게 설명도 하기 어렵고 참 내가 이거를 깨달았다? 이걸 생각했을 때는 참 웃긴 것 같아요. 말하기가. 수익률이 한 종목만 투자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 종목을 투자할 거 아니에요. 안전한 기업에, 국민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10종목을 투자하면 10종목 다 마이너스 하진 않아요. 10종목 중에 플러스 나는 게 있어. 조금이라도. 근데 이게 무한으로 저가에 매수를 하려면 상승한 종목은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종목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단일 종목이 5년간 하락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안전한 기업이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배당으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게 등락을 막 거듭하면서 5년간 하락을 하는 거야. 막 한국전력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 한국전력만 내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한국전력도 하고 뭐 현대제철도 하고 포스코도 하고 뭐 KTNG도 하고 이렇게 좀 배당 주는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기이고 투자가 막 어렵다. 이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장세가 예상이 되는 시기에는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배당을 잘 주고 그러면 막 은행 위주 쪽이죠. 뭐 KB금융이나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죠. 예, 그렇게 금리가 올라갈수록 혜택을 보는 것. 예, 지금 시장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시장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리밸런싱 해줘야 돼요. 자산을 재분배해줘야 돼. 그 과정에서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자산을 재분배하는 과정이었을 때 하락하는 종목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돼. 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에 우리는 주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이 좀 많아야 돼. 이 종목이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종목이 많으면 뭐 관리하기가 어렵다, 리스크가 많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만큼 위험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기업들, 작은 소기업이나 시가총액이 적거나 기업이 아직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들을 좀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될수록 계속 사야 돼. 마이너스가 될수록 계속 사는 것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직장인이니까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으로 투자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최대의 강점이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수입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다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에서 일부분은 계속 살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이러니까. 근데 그것도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현금 비중 30이 있고 투자 비중 70이 있고 내가 월급을 받는 돈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분을 이 30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월급을 받은 걸 현금으로 집어넣으면 얘가 31이 되던가 33이 되던가 뭐 40이 되던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대 60이면 다시 얘를 7대 3으로 바꿔주는 거지. 4대 6을. 이런 식으로. 그럼 투자를 좀 더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금을 계속 늘려간다는 것. 그리고 내가 현금을 늘렸고 얘가 하락을 했으면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내가 현금을 늘렸고 상승했으면 그냥 좀 가만히 있고 내가 투자를 해서 7대 3을 맞춰놨는데 투자금이 7에서 8로 올라가고 9로 올라갔을 때는 투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7대 3의 비율을 맞추는 것. 이런 식으로 한다면 수익률이 나고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는 매도를 고민해야 되고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는 매수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한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을 뭐 과거에 어디까지 갈 거다 아니면 현재가 바닥이고 고점은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된다 요 정도의 고수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안전하게 체험해보고 싶고 경험을 쌓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야 된다. 근데 대다수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 다 2단계예요. 거의 100분이 계시면 한 70분 이상은 다 아직 요 단계야.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경험해보고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체험해봐야 되는 시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한 열에 7은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 수익률을 더 올리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되게 주식 투자를 쉽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주식시장 안에서 주식시장의 흐름과 원리, 원칙 같은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 사고팔고를 하면서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본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그 다음번에 주가가 내려갔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기가 되게 쉬워요.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있고. 근데 더 사지 않고 적정한 부분 샀어. 적정한 부분이 산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서 좀 더 팔고 떨어져서 샀는데 더 떨어져서 좀 더 사고 이런 경험들. 아,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됐을 때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지점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 내가 여기서 팔아도 되나 하고 딱 팔았는데 더 올라가. 다 팔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해봐야 그 안에서 그 경험들을 내가 내 것을 흡수하고 그 흡수한 것들을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빗대어서 조금 더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밑거름으로 써야 되는 건데 아직 그런 경험이 없이 뭐 주식 차트만 보고 지금이 얼마니까 무조건 사야 되고 목표가는 얼마로 내가 딱 지정해 놓고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프로 선수들이 뭐 국가대표 프로 선수들이 미리 막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본능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한다거나 뭐 근육의 움직임을 뭐 막 찾아내듯이 이런 건 막 전문가들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찐 프로들이 할 수 있는 육감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면 하기가 힘든 것. 그러니까 우리 같이 초보자들이고 시장을 아직 좀 더 경험해 봐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 시장 안에 녹아들어서 사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차익도 내가 겪어보기도 하고 하락하는 시장에 어떤 뉴스가 났는지도 보고 끊임없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황과 세상 환경을 비교해 보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좀 깨닫게 돼요. 뭔가 계기가 있어.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이게 공부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느끼려면 책만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책도 안 보고 투자만 했어도 안 되고 뉴스만 봐서도 안 되고 남 얘기만 들어서만 안 되고 근데 공통적으로 시장 안에서 계속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수익률은 그렇다는 거. 근데 어떤 얼마만큼의 수익률에 매도를 해야 되느냐. 맞다. 이거 아까 매도를 얘기하다가 그랬지. 매도는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팔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수익률이 10% 되면 팔고 팔면 투자 비중이 줄어드니까 다시 매수를 해. 다시 매수를 하면 평단가가 올라가죠. 수익이 난 상태에서 팔고 다시 매수했으니까 평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10%가 다시 매수를 해서 한 7, 8%가 되면 10%가 안 됐잖아. 그럼 얘가 더 올라가고 10%가 되면 또 팔어. 그리고 또 사.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평단가를 상승하는 끄트머리까지 올려놓게 되고 투자금은 여전히 7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가 떨어져 버리면 많이 하락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올라갔을 때 판 거랑 떨어졌을 때 산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종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10개 이상, 20개 이상 되는 종목 순위에서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수익률을 갖고 있는 종목. 이 마이너스는 빼고요. 마이너스는 없고 플러스인데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20개 종목이면 상위 20%니까 4종목이 이제 매도 가중치를 주는 거죠.
10점이면 10점, 뭐 20점이면 20점 이렇게 주고. 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걸 보면 투자 비중과 투자 기간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매수는 보유 비중이 적을수록 하락률이 높을수록. 자, 그럼 매도는 보유 비중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상위 20% 안에 들어갈수록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매도가 수익률이 상위 20%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보유 비중이 너무 적어. 그럼 매도를 안 합니다. 왜냐면 얘는 보유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나중에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내려가니까 수익률 상위 20%에 들어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한 종목 중에 순위가 상위 뭐 20%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25% 안에 들어가는 것들만 매도하는 가중치를 지어준다는 거죠. 아까 원칙적으로 7대 3의 법칙, 그러니까 단주는 아니죠. 단일 기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7대 3 법칙 쓰는 게 제일 좋고, 저처럼 이제 100종목 이상 투자를 하거나 최소 20종목 이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 상위 20%를 갖고 있고 투자 비중이 많고 현재까지 상승을 한 수익을 냈으니까 당연히 현재 시점보다는 과거가 하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이니까 수익이 낮겠죠. 수익 상위 20%고 그리고 투자 비중이 많은 종목일수록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거 수치화하는 게 좀 어렵지 개념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런 개념을 알고 실행을 해보는 거죠. 실행을 해서 다 파는 것도 아니야. 일부분만 파는 거예요. 10% 보유 비중의 10%나 최대 30% 이내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매도할 때. 한 20% 매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매도한 시점이 꼭지가 아니야.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가면 내가 20% 매도하고 나머지 80%는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80% 갖고 있는 게 상승을 했으니까 수익이 더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점에 진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도 더 올라가는구나.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구나. 주식이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더 팔아야지. 그럼 보유 비중에 또 20% 조금 더 파는 거야. 요렇게 투자. 그럼 계속 내가 두 번을 팔았으니까 20%에 또 20%면은 36%가 팔린 거죠. 왜냐면 20% 있고 80%에 20%면 16%니까 처음 금액에서 36% 정도, 그러면은 절반 조금 더 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유 비중 갖고 있는 리스트에서 하위에 속하겠죠. 수익을 많이 낸 거는. 그럼 그때 조금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유 비중은 올라가고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또 여기서도 수익률이 더 났어. 더 나면 그때 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유 비중은 더 줄어들겠죠. 거기서. 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의 펀더멘털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유동성과 변동률에 의해서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계속 투자 시장에 있는 거고 이것들에 대한 매매를 함으로써 그때그때 차익을 실현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으면 그 금액은 그냥 투자금으로 있는 거고 여기서 매매에 의한 차익은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던 금액의 현재 가격이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투자했던 금액에서 얼만큼의 차익이 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차익이 났으니까 다 팔아버리고 나올 거야. 이게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정한 장기 투자자다. 여기서 되게 약점은 그겁니다. 이 기업이 파산하면 안 돼. 상장 폐지가 되거나 파산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전문가고 엄청난 금액을 관리하시는 국민연금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 상위 탑 100위 안에 들어가는 비중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최소 10년, 5년 이내에 망할까요? 네. 그리고 내가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100종목을 분산해서 n분의 1로 들고 있으면 각 종목당 1%예요. 그 1%가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이 망하면 2%가 망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98%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20개 종목만 있다고 하더라도
5%인 거죠. 보유 비중의 5%가 사라진다고 해서 나머지의 투자 종목들이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업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분산을 투자하고 분할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투자 비중과 평가 비중과 그리고 매매 기준일과 수익률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최종 거래 금액, 그리고 주간 등락률, 뭐 4주간 기간에 따른 등락률을 어떻게 매매에 적용을 시키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수익률이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막 여기저기 막 그동안 했던 얘기들도 하고 새로운 이야기들도 하고 이러면서 좀 영상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셨다고 하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저는 다음으로 수익률과 매매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지난달 말에 연말 투자 비중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1월 첫째 주 기준으로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영상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기록, 매수, 차이나 골드 선물 인버스, 200금융,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을 매수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은 이번에 새로 신규 매입한 포트폴리오에 매입한 종목이고요. 매도입니다. 글로벌 4차 산업 IT, 미국 S&P 500, 200 산업재, 게임테마, JYP, 메리츠화재, 한국항공우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자,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 2954.98, 전주 대비 마이너스 0.76%, 코스닥은 995.16, 전주 대비 마이너스 3.75%, 김 팀장은 13.87, 전주 대비 0.03% 상승하였고요. 현금 비중은 25.65%, 전주 대비 5.43%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하락했는데 저는 상승했네요. 근데 지난주, 지난달, 지난 시간 요때쯤에 보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상승했는데 저는 하락한 경우도 있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겁내 많이 상승했는데 저는 별로 상승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는 코스닥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노린다기보단 코스닥, 코스피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변동, 그러니까 최소한 변동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제 일정한 수익률에서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진짜 낮은 경사로 우상향하는 게 좋고, 왜냐면 매도해서 보유 비중이 적어져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손해가 나고 있는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일정 부분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이게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할 수가 없어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도 없지만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할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변동률을 적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투자를 해보면. 그리고 이게 나쁜 신호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에 매매를 마쳤어요. 지금 보면 대략 2, 4, 6, 7, 15종목 정도가 매수가 됐네요. 매매가 됐네요. 전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한 150종목 되니까 전체 종목에서 한 10% 정도로만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리밸런싱을 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매했던 기록도 봐주시고 수익률도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첫째 주 기준으로 투자 비중인데요. KTNG, 한국기업평가, 여행레저, GKL, 한국자산신탁, 차이나, 라틴, 한국홀마, 삼성중공업, 화장품, 러시아, 운송, ESG 우수기업, 한국가스공사, 코리안리, 현대산업개발, 듀오백, 고배당 커버드콜, 한화솔루션, S&P 아시아 탑 50, 이렇게 보면 ETF가 좀 많죠. 그리고 KTNG 담배 기업이죠. 그리고 한국기업평가, GKL, 글로벌 코리아 레저, 한국자산신탁, 콜마홀딩스, 삼성중공업, 가스공사, 무슨 공사가 좀 많네요. 제가 코리안리, 재보험회사, 듀오백,
현대산업개발 등등 뭐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뭐 국영 인프라 쪽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지주 기업도 있고 ETF가 좀 많고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 보면 여행이랑 카지노 기업들이 좀 보유 비중이 좀 많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당 잘 주고, 예, 산업이 망가지지 않을 것 같은 KTNG. 우리가 담배 제가 오늘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담배 매장에는 줄이 이렇게 서 있어요. 예, 담배를 못 끊으시는, 저는 담배를 끊었거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금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KTNG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금연 건강에 도움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게 도움이 되니까 담배는 끊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KTNG 투자한다고 해서 담배 펴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요. 예, 저도 담배를 끊었습니다. 예, 담배를 끊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KTNG에서 담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정관장, 홍삼도 하고 그 동인비 화장품도 하고 뭐 그래요. 이렇게 담배 외에도 다른 산업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건강을 위한 산업도 하고 있고 뭐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담배 산업에만 매출이 많은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한국기업평가는 이제 한국 기업 뭐 평가해 주는 회사예요. 그리고 여행 관련된 것 그런 거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고, 보시면 보유 비중이 계속 바뀌어요. KTNG 빼고는 보유 비중이 탑 20 종목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올라가 있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기도 한데, 20 종목 안에서는 거의 다 전달에 대비해서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팔렸다는 거죠. 이게 매도가 됐다는 겁니다. 거꾸로 매도가 되지 않았더라도 신규로 매수가 된 금액들이 상위로 올라온 거죠. 이게 보유 비중이 적을수록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유 비중이 많았던 것들보다 보유 비중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예, 그렇게 계속 자산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자산의 양을 계속 늘려가는 거긴 해요. 예, 제가 매수 매도를 계속 한다고 해서 매수 매도를 계속 하면서 차익 실현이 난 것을 다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유 비중이 적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종목에 다시 재투자함으로 인해서 그게 복리로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이렇게 리밸런싱을 통해서 투자금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그 차익을 실현한 걸로 차후에 다른 자금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장에 투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응원과 잘 되길, 성투하시길 기원 드리겠고요. 저의 오늘 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매매 가격과 투자 기간에 따른 등락률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